네, 안녕하십니까. 정인태의 베트남 이야기 시간입니다. 네, 많은 분들이 은퇴 후 베트남에서 한국어 강사 어때요? 네, 이런 질문을 해주셨는데요. 제가 답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은퇴 후에 베트남에서 한국어 강사를 한다. 그거 괜찮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저도 이제 한국에서 이렇게 살아보고 살다 보니까, 네, 좀 이제 40대 넘어가고, 50대, 이렇게 되시면은 아마도 또 60대 되시고 그러면은 좀 뭔가 다른 삶을 살고 싶다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겁니다. 네, 요즘에 보면은, 많은 분들이 진짜 자기가 이제 원하는 삶을 살고 싶다, 이런 생각을 해서 은퇴 후에 이제 자신 좋아하는 그런 삶을 사는데요. 일단은 은퇴 후에 뭔가 좀 색다른 인생을 살고 싶다. 그래서 베트남에서 한국어 강사하는 건 어떻습니까? 라고 한다면 저는 적극적으로 추천을 드립니다. 그래서 일단은 첫 번째 이제 비자 문제가 해결이 되죠. 그리고 베트남에서 한국어 강사를 하면은 생활이 될 겁니다. 생활이. 은퇴하시고 돈 많이 쓸 거 없으시니까 예를 들어서 충분히 생활이 가능합니다. 이제 제가 전 시간에도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베트남에서 이렇게 한국어 강사를 해보니까 임금이 너무 적어서, 그래서 좀 애로사항이 있죠. 젊었을 땐 그럴 겁니다. 그런데 자녀를 이제 또 양육을 해야 되고 이제 그런 숙제가 없는 은퇴 후라면은, 그러면은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래서 베트남에서 한국 강사들이 한 2천만 동도 충분히 받을 수가 있고요. 2천만 동, 3천만 동. 이게 이제 한국 돈으로 100만 원, 200만 원이지만 굉장히 큰 돈입니다. 베트남에서는 3천만 동이면은, 그러니까 100만 원이면은 곱하기 4 하시면 돼요. 물가를 따지면은 400만 원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한국인들이 100만 원 받아가지고 150만 원 받아가지고 이거를 한국에 붙이려고 하면은 돈이 안 되죠. 그런데 역으로 한국에 있는 베트남 사람들이 한국에서 200만 원을 벌어서 베트남에 붙였다. 그러면 4천만 동이에요. 곱하기 4니까 800만 원의 가치를 누립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은 베트남에서 쌀국수 한 그릇을 먹으면은 한 2만 동, 3만 동 정도 하거든요. 그 1,000원, 1,500원 정도예요. 그러면 곱하기 4 해보세요. 4,000원, 6,000원 정도. 그 정도입니다. 또 예를 들어서 식당 가서 내가 간단하게 식사를 한다 그러면은 그렇게 비싸지가 않습니다. 네. 베트남 사람들의 식사를 비빔밥을 예를 들어 보면은 비빔밥이 한국 식당은 비싸요. 한국하고 똑같아요. 그러니까 베트남까지 가서 한국처럼 살려면은 물가가 똑같이 느껴질 거예요. 그런데 베트남 식당에서 이제 비빔밥을 먹으러 갔다 그러면은 비빔밥이 한 3만 동 정도 할 겁니다. 예? 제가 자주 가던 데는 2만 5천 동이었거든요. 2만 5천 동, 3만 동. 그러면은 2만 5천 동, 3만 동이면은 한 1,500원, 1,000원 정도인데요. 1,500원, 1,500원 정도라고 보시면은 곱하기 4 하면 6,000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베트남에서 예를 들어서 내가 은퇴 후에 한국어 강사를 해서 150만 원을 벌었어요. 3천만 동이에요. 곱하기 4 하면은 150 하면은 600만 원의 가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충분히 식사도 하시고 또 마사지, 네, 베트남에 이제 마사지가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베트남 현지인들이 가는 로컬 마사지 샵에 가면은 괜찮아요. 괜찮은데 한 시간에 10만 동, 15만 동 정도 합니다. 10만 동, 15만 동. 그 10만 동, 15만 동이면은 거기 이제 팁까지 포함해서 10만 동, 15만 동이면은 5,000원에서 한 7,000원 정도인데, 네, 5,000원에서 7,000원 정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 굉장히 건강에 좋으실 거예요. 네. 얼굴 마사지를 받으면은 한 10만 동에서 15만 동 똑같아요. 비슷합니다. 네. 예. 이렇게 베트남까지 가서 한국인들 대상으로 하는 곳
가면은 똑같아요, 한국하고. 그러니까 이제 뭐 돈에 싸다 이런 걸 못 느끼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뭐 은퇴 후에 일단은 삶이 지루하지 않아요. 예, 그래서 베트남의 남부, 북부, 중부가 다 다릅니다. 굉장히 특색이 있어요. 그래서 여행 가는 것도 굉장히 재밌고요. 저는 뭐 여긴 다낭인데요. 이 사진에 나온 건 다낭인데 저는 베트남의 63개성을 다 다녔어요. 이게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래서 뭐 저도 은퇴하면은 베트남을 여행 다니면서 살고 싶다라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예, 여행 가면 참 좋은 곳이에요. 예,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베트남에서 한국어 강사를 한다 그러면은 어떻게 가르치실 거예요? 예를 들어서 뭐 학생들이 뭐 한국어를 얼마나 공부했어 이런 말을 하려면은 한국어를 얼마나 공부했어요 이러면은 한국어는 알겠는데 얼마나 공부했어 이거를 베트남어로 좀 설명을 해주면은 쉽게 알아듣죠, 학생들이. 그래서 베트남어를 지금부터 공부하시면은 은퇴 후에 베트남에서의 생활은 굉장히 무엇보다 즐거울 겁니다. 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베트남에서 은퇴 후에 한국 강사 하는 거는 적극 추천을 합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이제 한국에 가족이 있고 돈을 한국으로 붙여야 돼요. 그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내가 150만 원을 벌었는데 베트남 사람들의 현지인들은 한 달에 월급이 한 뭐 30만 원 정도 합니다. 대학교를 졸업한 사람이 30만 원, 뭐 35만 원 정도 하는데 그런데 150만 원이면 어때요? 3, 55, 5배잖아요. 5배.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150만 원을 벌었다 그럼 베트남에서는 600만 원 정도의 가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가족이 베트남에 와서 근데 자녀가 있으면 또 힘들어. 왜냐하면 또 그 국제 학교를 보내잖아요. 학비가 만만치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뭐 베트남에 가서 국제 학교에 보내고 뭐 그 학비를 또 부담하려면은 돈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는 거죠. 네, 그렇게는 힘들어요. 뭐 예를 들어서 뭐 삼성이라든지 이런 주재원으로 간다 그러면 괜찮을 겁니다. 네, 그런데 내가 어떤 뭐 한국어 강사를 하는데 그러면 감당이 안 될 거예요. 근데 뭐 이제 혼자 사시는 분들, 그런 분들은 충분히 베트남에서 한국어 강사하면서 즐겁게 살 수 있어요. 네. 그래서 굉장히 뭐 추천할 만한 일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삶이 지루하지 않고 또 뭐 음식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양하고 싸고 이런 부분들이 좋죠. 네. 네, 또 궁금한 점 있으시면은 질문 주시면은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